그러자 최근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오랜 고객을 잃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축이라도 하듯이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게 될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올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발생한 지정학적 위기와 앞으로 새롭게 재편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방산업계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대립 중에 있고, 중동에서는 오랜 숙적인 사우디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수니파와 시아파가 대립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삭감했던 국방 예산들을 대폭 증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현재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고, 그 밖의 국가들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거대 자금들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바로 무기를 확보하는 데 쓰이게 되겠죠. 그동안은 그 무기를 미국이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무기를 만드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미국은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저 위쪽 세상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미국은 러시아에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정보와 무기만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요? 미국은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상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방팔방을 다 막아둔 채 상대 진영에 베슬이나 옵저버를 띄워놓고 상대가 뭘 하는지 다 지켜보면서 미네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즉 굶겨 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굳이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무기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 무기를 만들게 될 국가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올해 들어서 실제로 한국 방산업계에 많은 고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나토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인데요. 그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인근에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한국에서만 사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무기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죠. 또 인근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한국과 양자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을 확대 중에 있고, 슬로바키아는 한국 항공우주의 F-50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또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의 동남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최대 고객으로 떠오른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내 무기 점유율이 한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경공격기 구매 예산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한국 항공우주의 수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수니파와 시아파가 대립 중인 중동에서는 수니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한국의 무기를 이미 구입을 했고, 같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구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의 호주는 계속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 레드백마저도 폴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그러자 최근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오랜 고객을 잃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축이라도 하듯이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한국은 혈통과 같은 동맹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무기는 이제 무기의 심장부인 미국의 한복판에 진출하여 마케팅의 한창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만 7,405억 달러, 하나로 1,048조를 쓴 국가로서 한국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될 경우 매출 규모는 지금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한미 RDP라고 하는 한미 간 방산 FTA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체결되면 양국 간 공동개발, 생산, 마케팅 등이 가능해져 K방산에 더 큰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키드 마틴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 개발한 제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서 로키드 마틴이 팔아주는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의 무기를 찾게 되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고 납기일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로 치닫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한국, 그리고 그 안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K방산의 위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기업 해체 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내 방산 4대 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분석해 두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K방산의 하락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레드버티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